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김건희 디올이 충격적이지요. 이제 일부 보도가 나왔고 후속 보도가 이어질 예정인 것인데 당연 언론은 침묵하지요. 조국 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 취임 후 300만 원짜리 크리스찬 디올을 백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언론, 검찰, 경찰이 쥐 죽은 듯 있구나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익 작가는 이 건에 대해 조선시대 막장 사극을 보는 듯합니다 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건희가 명품 가방과 화장품을 선물 받는 영상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다. 국정농단 사건이다. 놀랍게도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일절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싶어 섬뜩하기까지 하다. 언론의 자유는 오직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과 화장품을 선물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을 자유는 언론에 없다. 기자들은 즉각 펜을 들라. 함정 취재라고 하여도 김건희가 명품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함정 취재는 함정 취재대로 불법 여부를 따져 기사화하면 되고 김건희 명품 선물 수수대로 기사화하면 된다. 기자는 펜을 들라.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국민이 알아야 할 사건을 언론이 다루지 않을 자유는 없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신원식 중대장 의문사와 싸우고 있는 고상만 인권운동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정섭 검사 처남댁 폭로를 해도 김건희 명품 수수 비밀이 폭로되어도 입 꽉 다물고 보도하지 않는 대한민국 언론들, 그러면서 검찰이 던져주는 상한 고기는 덥석덥석 잘 도무는 하이에나 언론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를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인이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건에 대해 영리하게 거론합니다. 회의 말미에 박주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추가 발언했지요. 진짜 마치기 전에 질문을 몇 가지 던져봐달라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어제 한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김건희 씨가 지금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진짜 디올백을 받았나? 라는 질문. 받았으면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백을 선물한 최 목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인가?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답변을 대통령실 측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이란 전제 하에 질문 던지는 건 아니고 제 질문을 좀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러니 민주당이 김건희 명품백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답하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올 수 있겠지요. 박성준 대변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는지 책임있게 해명하십시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해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최모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모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돌려주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소장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모 씨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브리핑을 통해 유튜브까지 코멘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매체가 보도했는가가 중요합니까? 대통령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매체를 품평하는 곳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위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있게 해명해야 할 곳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책임있게 해명하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21년 12월 말 김건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는데 디올 사건에 등장하는 목사가 김건희를 접촉한 것이 1월이니 내조 발언을 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었지요. 당연 당선 후의 행보를 보면 이때의 기자회견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김건희의 디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작년 6월 김어준 총수는 김건희의 디올 재킷이
한국과 유럽에서 구매 불가능한 제품으로 디올의 신상이 맞다면 이는 비공식 협찬이라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고 발언했었지요. 이를 법세르는 즉각 대검에 고발합니다. 이어 같은 달 천공은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짱이 된다. 영부인이라고 유경수 여사처럼 꼭 한복 패션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의상을 제공하고 싶어한다. 해외에서 제공하는 의상을 적극적으로 입어야 한다. 김건희 패션 논란과 관련해서는 헐뜯을 일이 아니다. 헐뜯어도 인기가 짱돼. 앞으로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짱이 된다. 라고 발언했었지요. 자, 아마도 그 인기란 특검에서 인기짱일 듯합니다. 뉴스토마토가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실시한 김건희 특검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했고 20대에서 40대는 70%대 찬성이 나올 만큼 김건희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 결단은 끝난 것이고 오는 30일 김건희 특검 통과까지 서울의 소리와 장인수 기자의 연차적 보도가 나올 것이니 더욱 시너지를 내겠지요. 자, 문제는 이런 사건이 한 건이었겠냐는 것이고 그러니 그동안 감춰졌던 것들이 하나둘 터져나올 그 시작이 이 디올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윤석열 레임덕은 이미 장모를 강타했고 이제 부인을 강타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흐름을 끊을 방법은 없겠지요. 그러니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만을 위한 거짓 선동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투자 신고 금액이 연간 최대 규모를 뛰어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윤석열의 세일즈 외교 때문이고 그러니 내년에도 세일즈 외교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요. 이에 대해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 순방과 관련돼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올 정말 숨가쁘게 해외 순방 일정을 많이 소화하셨습니다. 2월 한 달을 제외하고 매달 해외 순방이 있었고요. 국익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숨가쁜 정상회의 일정 소화했는데 일단은 수고하셨다,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 취임과 동시에 계속 자랑하신 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라고 본인을 명명하셨는데 글쎄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 해외 자본 우리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돼서 사상 최대 예산 578억 원이 사용됐다는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순방으로 54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실 자료, 대통령실 발표를 내용으로 한 겁니다. 본인들이 7조 원 유치했다고 하니까 네, 아주 훌륭하신 영업사원 성과인데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난 나라들의 발표를 보면요, 아이러니합니다. 백악관은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약 555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다. 우리 돈으로 하면 72조 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국 갔다 오셨잖아요. 영국의 총리가 우리 대통령 방문 이후 영국의 한국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회간접 자본의 21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33조 원 규모입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105조 원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는 더 일일이 찾지 않겠는데요. 이 미국과 영국이 우리 정상회교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만 보면 105조 원, 우리 대통령은 7조 원 유치입니다. 이 정도면 이런 영업사원을 CEO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될까요? 잘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외 자본, 그러니까 보통 그 비즈니스 외교라면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신 겁니다. 자본 유치가 아니라 자본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자리는 못 만들고 해외 일자리는 잘 만들고 계시고 우리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외국 경제는 활성화되고 아까 우리 홍성국 의원님이 그래서 우리 경제는 나빠지는데 해외 경제는 좋아진다는데 아마 거기에 비법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 경제보다 글로벌 경제를 더 걱정하시는 대통령이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내 영업사원 1호가 이런 성과면 훌륭한 영업사원인지
실적이 엉망인 영업사원인지 글쎄요.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치하랬더니 유추라고 앉았다 이거지요. 결국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대로 말아먹고 있는 경정권을 제어할 수 있는 건 국회뿐이며, 이러니 이재명의 민주당의 모든 전략과 행보의 정점은 윤석열 심판이어야만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